오늘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말은 그래도 조금 익숙해요. 어떤 시행이 있고 아웃컴이 있고 그 아웃컴에 대응하는 어떤 리얼 밸류들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리얼 밸류 셋, 그 아웃컴을 서브셋으로 가지는 리얼 밸류, 가령 뭐 동전 앞면이 나올 횟수 등을 이제 리얼 밸류로 설정하고, 그 리얼 밸류를 이제 베리어블 삼아서 각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을 정할 수 있잖아요. 뭐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가 나올 확률, 그래서 x가 앞면이 나오는 수라고 하고 x는 0, 1, 2, 3 각각에 대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이 랜덤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로세스라는 말에서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마다 랜덤 베리어블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일종의 랜덤 프로세스이다. 왜냐면 삶은 확률적이잖아요.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아요. 완벽히 예측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항상 펼쳐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라는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있다 해야 되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일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내일의 날씨, 뭐 만날 사람, 기분 등등 확률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하루는 결국에 하나의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실현된, 그러니까 결정적이지 않고 확률적으로만 존재하던 게 어떤 하나의 값으로 리얼라이제이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랜덤 프로세스는 하나의 신호를 하나의 확정적인 함수로 보지 않고 무수히 많은 가능한 함수들의 집합, 앙상블의 개념으로 취급한다.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무작위 신호들의 모음이다. 그리고 개별 신호는 랜덤 프로세스의 한 실현으로서 실제로 관측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느 실현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다루게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흘러가는 시간 위에 있고 인생이라는 신호를 구성하고 매 순간 경험을 축적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령 동전 던지기도 뭐 그 결과를 시간에 따라 기록하는 과정은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로 볼 수 있고, 서울의 기온 변화도 뭐 랜덤 프로세스로 볼 수 있고, 하루하루의 기온이 하나하나의 리얼라이제이션이다. 리얼라이제이션은 결정론적인 함수로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리얼라이제이션이 발생할 확률로서 존재하고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인 신호 집합, 프로세스 전체로는 확률적인 신호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하나의 숫자를 무작위로 내는 거라면 랜덤 프로세스는 하나의 함수를 무작위로 뽑아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로서 모델링 해야 되는지 하면, 현실의 신호가 정확히 예측되는 게 아니라 아주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전송되는 무선 신호에는 잡음 등이 섞여 있고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에는 오차나 변동성이 존재하죠. 결국에 이런 불확실한 신호를 다루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모델이 필요하고 랜덤 프로세스의 개념이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령 노이즈나 어떤 측정상의 요동으로 생기는 변화를 통계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물체를 여러 번 관찰할 때마다 다른 파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로 보면 이제 랜덤 프로세스 모델로서 평균적인 거동, 분산, 뭐 상관 구조 등을 활용해서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뭐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불확실성을 수용하면서 신뢰도 있는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배경이 이제 랜덤 프로세스 모델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덤 프로세스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min 펑션, 이 랜덤 프로세스 신호 신호 x가 있다 하고 그 신호가 이제 x가 있다 하고 t에서 어떤 값을 가진다 할 때 이 t에서 어떤 값을 가질지는 모르죠. 모르니까 이 랜덤 프로세스 자체에 이제 이 시간 t라는 이 시점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해당 시간에 신호가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올진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지, 가령 평균적으로 뭐 연중 평균 기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전반적인 추세나 바이어스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오토 코릴레이션은 어떤 신호 XT에 T1, T2에서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보이냐를 나타내는데요. 수식으로는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제 X라는 신호의 T1이랑 T2 시점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 신호의 유사성을 파악하거나 그러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타우만큼 떨어진 두 점에서 신호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면 오토 코릴레이션 값이 높아지고 상관이 없으면 이제 특별한 선형관계가 없다, 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런 이 오토 코릴레이션은 신호의 메모리나 주기성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령 메모리가 있다, 주기성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신호가 과거의 상태를 잘 기억하고 이 값이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어제 날씨가 흐렸으면 오늘 흐릴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신호, 이런 랜덤 프로세스는 메모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랑 미래가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근데 주사위 결과 같은 건 이전 결과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상관, 코릴레이션이 0에 가깝겠죠. 마찬가지로 주기성이 있으면 같은 주기마다 비슷한 신호가 반복되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값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뭐 심장박동 신호, 음성 신호 이런 거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메모리,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다. 근데 어떤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는 완전히 무작위적이어서 자기상관이 대체로 낮은 값을 유지한다. 그래서 자기상관이 높은 신호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자기상관이 없으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특정 패턴을 반복할 수가 있고 자기상관이 낮으면 반복하지 않는다, 무작위적이다, 정보를 얻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상관에서 같은 T1이 T2일 때 이 자기상관은 분산이랑 관련되고 신호 세기의 평균을 뜻하고 있어요. 이 자기상관 함수를 T1이 T2랑 같다라고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신호의 제곱값의 평균이고 우리는 이 신호의 제곱값을 신호의 세기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XT라는 건 어떤 크기나 방향 같은 걸 나타내고 값의 제곱을 하면 에너지 관점에서 신호의 크기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분산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나를 살펴보면 분산의 식은 이제 신호에서 이 평균값을 뺀 거의 제곱, 다시 xt 시점에서 이 t 시점의 평균적인 신호를 뺀 이 크기의 제곱을 하면 이제 분산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이 선형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유도가 돼요. 여기서 이 xt의 제곱, 이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mxt가 0일 때, 평균이 0인 신호가 있을 때 이게 이 분산과 에너지 세기가 같은 수식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토코릴레이션이 같은 시각에 대해서 분산을 나타내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닌데 평균이 0인 신호, 예를 들면 잡음, 진동 신호 같은 아주 무작위적인 신호는 자기상관이 곧 분산이 된다. 그리고 이게 곧 세기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세기가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신호의 변동성과 노이즈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산이 크면 신호의 색이나 이런 것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신호 처리에서 이 오토코릴레이션은 이 신호의 통계적인 특성, 분산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게 곧 물리적 특성, 에너지나 어떤 파워 같은 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교차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차 상관은 서로 다른 랜덤 프로세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잡음이 섞인 신호와 원래 신호가 얼마나 이 T1, T2일 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하는 거죠. 양의 값이면 양의 상관이 있고 음의 값이면 음의 상관성이 있다. 그래서 교차 상관, 크로스 콜릴레이션 함수는 원하는 신호를 찾거나 지연 시간을 추정할 때 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 2개로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신호를 받으니까 xt라는 프로세스와 yt라는 프로세스의 그 크로스 콜릴레이션 값은 매우 크겠죠. 근데 약간 다른 위치에 있어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한다면 크로스 콜릴레이션은 딱 그 시간차만큼 떨어진 시점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콜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딜레이 타임을 추정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가령 주식시장에서도 경제 지표의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노이즈가 섞인 신호라고 했을 때 xt가 노이즈가 안 섞인 신호, yt가 노이즈가 섞인 신호라고 하면은 이 노이즈가 섞인 신호의 특정 타임과 보낸 신호의 특정 타임의 크로스 콜릴레이션이 가장 높을 때가 원본 신호가 발견된 시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코릴레이션은 자기 자신의 어떤 메모리, 주기성 등을 나타낸다면 크로스 콜릴레이션은 서로 다른 두 신호가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지연 시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랜덤 프로세스의 개념이었고, 우리는 위너 필터를 살펴볼 거예요. 위너 필터는 잡음이 섞인 신호로부터 깨끗한 신호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터다. 그리고 이 필터는 이 세 가지의 가정이 있어요. 신호와 잡음이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신호와 잡음의 오토콜릴레이션이나 크로스 콜릴레이션을 알고 있다. LTI 시스템이다. 등등 이런 가정이 있는데, 이제 신호와 잡음이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신호와 잡음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 안정적, 스테이셔너리라는 표현이 우리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특성, 정적인 특성을 말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잡음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설계 단계에서 계산한 특성이 실제로 사용할 때도 유효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잡음의 특성이 바뀐다면 이 필터가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런 스테이셔너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필터는 뭐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바뀌지 않아야 되고 이런 LTI 시스템이어야 한다. 선형적이어야 이제 수학적으로 유도가 된다. 그 다음에 오차의 평균 제곱값을 최소화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필터로서 구한 이 신호와 실제 우리가 인핸스드 된 신호가 이 오차가 작아야 된다. 뭐 이런 당연한 말이죠. 그런 가정하에 이제 필터를 설계할 수가 있고 결국에 입력 신호의 오토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입력과 인핸스드 신호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소리의 메모리, 뭐 유사성 이런 것도 활용하고 나의 소리와 이제 인핸스드 된 소리 사이에 유사도 이런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잡음을 잘 디파인해서 그 잡음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필터를 설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게 위너호프 방정식이다. 네, 그래서 입력 신호 내에 있는 상관구조 파악해서 노이즈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의 스피치는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 높을 거니까 그런 성분은 통과시키고 잡음 특성은 억제하려면 일단 오토 코릴레이션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핸스드 된 필터, 인핸스드 된 신호와 입력 신호, 이 노이지한 신호도 크로스 콜릴레이션을 구해가지고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애들만 이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면 결국에 이 SNR, 신호대 잡음비가 최대화되는, 그러니까 신호는 높아지고 잡음은 낮아지는 이런 신호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